아버님의 손길을 뿌리치려 하지만 집요하고 능숙한 스킬에 나는 이성을 잃고 더 갈망했습니다. 증기가 가득한 온천 탈의실, 남편은 객실에서 골아떨어진 상태, 그리고 나는 시아버님과 단둘이 68배 노인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그분의 손길은 30년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은경, 38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날 밤 일본 온천에서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은경, 올해 38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남편 민준이는 40살 회사원, 시아버님 이승현은 68살이십니다. 시어머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시아버님은 혼자 사셨죠. 은퇴 후 별다른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았어요. 결혼 초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저를 가구처럼 대했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늘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부부관계도 1년에 손에 꼽을 정도, 38이면 아직 젊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 존재를 잊은 것 같았어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그렇게 6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제안하셨어요. 일본 온천 여행은 어떻겠느냐고.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셨죠. 남편은 처음엔 바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전부 비용을 대신다고 하시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3월 초 일본 규슈의 한 온천 마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시아버님을 뵙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예전과 달리 훨씬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키가 180은 되어 보였고 어깨도 넓으셨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정정하신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헬스를 다니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은 잠만 잤어요. 시차 적응한다며 눈을 붙였죠. 시아버님은 옆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담요 덮어주시고 물도 가져다 주시고 그런 사소한 배려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선 몇 년째 못 봤던 거였으니까요. 규슈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남편은 뒷좌석에서 또 잠들었고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길, 한적한 시골 마을들.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은경아 경치 어때? 예쁘네요 아버님. 나도 젊었을 때 여기 와봤어. 어머니랑 신혼여행으로. 그러셨구나 했죠. 그때 시아버님 표정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50년을 함께 하신 분을 잃으셨으니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온천 료칸에 도착했어요. 전통 일본식 숙소였습니다. 방은 2개를 잡으셨더라고요. 시아버님 방 하나, 저희 부부 방 하나.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말했어요. 나 좀 쉴게. 오늘 너무 피곤해. 아직 오후 4시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혼자 료칸을 구경했습니다. 정원도 보고 로비에 앉아 차도 마셨어요. 그때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혼자냐고 물으셨죠. 네, 민준이는 쉬고 있어요. 그래, 우리라도 저녁 먹으러 갈까? 맛있는 데 알거든. 남편 깨워볼게요. 아니, 피곤한데 재우고. 우리 둘이 가자. 그렇게 시아버님과 단둘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 같았죠. 신선한 회와 사케, 따뜻한 국물 요리들. 시아버님이 사케를 따라주셨어요. 은경아 한 잔해. 여행 왔는데 즐겨야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민준이가 제대로 챙겨주질 않아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에게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시아버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여자가 외롭게 지내면 안 되는 건데, 내 아들놈이 철이 없어. 진짜 외로우시겠어요, 아버님도. 나야 늙은이니까 상관없지. 하지만 너는 달라. 사케가 돌았는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아버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예전과 달랐어요. 그냥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료칸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온천에 갔습니다. 여탕은 한적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님 눈빛이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술 때문이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깨어났지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여행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료칸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시아버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잘 잤어, 은경아. 내 아버님도 편히 주무셨어요. 응, 온천물이 좋으니까 잘 잤어. 남편은 또 늦게 일어났습니다. 숙취가 있다며 아침도 거르고 점심때나 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제안하셨어요. 은경아, 우리 근처 산책할까? 단풍이 예쁘거든. 혼자 있어도 심심할 것 같아서 따라 나섰습니다. 료칸 뒤편으로 작은 산책로가 있었어요. 이끼 낀 돌길을 따라 걸었죠. 시아버님이 천천히 걸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보조를 맞췄습니다. 은경아, 너 요즘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뭐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평범한 게 행복은 아니잖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랬거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그냥 습관처럼 살았어. 서로 정도 없고 그냥 가족이니까 함께 있는 거.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 후회되더라고. 더 잘해줄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걸. 은경아, 너도 후회하기 전에 내 행복 찾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산책로 중간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죠. 고요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올라왔어요.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또 그랬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꽉 잡으셨습니다. 아버님, 은경아, 나 늙은이지만 아직 남자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우린 둘 다 외로운데. 아니에요. 아버님은 시아버님이세요. 겉으로만 그렇지. 우린 남이잖아.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은경아.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갔어요. 료칸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뭐야, 방금 그게. 시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실 리 없어.
제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손의 감촉은 선명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거친 손. 아니야, 정신 차려. 남편을 깨웠어요. 민준아, 일어나. 뭐야, 왜? 우리 나가자, 어디라도. 아, 귀찮아, 너 혼자 가. 그렇게 또 혼자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죠. 시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아버님은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은경이 왔구나. 앉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점심을 먹는 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걸.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으니까. 식사 후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 골프 치러 갈게요. 여기 근처에 유명한 골프장 있다던데. 그래, 다녀와. 은경아, 너도 가. 나는 골프 못 쳐. 그럼 쇼핑이라도 해. 돈 줄게. 아니, 괜찮아. 나는 여기 있을게. 남편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시아버님과 단둘이 남았어요. 은경아, 아까 일 미안해. 아니에요, 잊어주세요. 잊을 수가 없는데. 아버님, 나 솔직하게 말할게. 너 보면 자꾸 이상해져. 말씀 마세요. 나도 어쩔 수 없어. 5년 동안 혼자 살았더니 이성 앞에 서면 참기 힘들어. 저 방으로 올라갈게요. 은경아, 도망가지 마.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전 며느리예요. 며느리면 어때?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시아버님이 팔을 잡으셨어요.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될까? 누우세요. 안 아파. 그냥 안기만 할게. 아버님,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그 눈빛에 뭔가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5년을 혼자 살아온 남자. 그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외로웠습니다. 남편에게 6년째 제대로 안겨본 적 없는 38살 여자.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시아버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버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은경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나도 알아. 미안해. 하지만 그 품이 너무 편안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시아버님이 속삭였습니다. 은경아, 너도 느껴지지? 뭐가요? 너도 외로운 거, 너도 필요한 거, 몸을 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잠깐만 더, 조금만 더. 손이 허리로 내려왔어요. 아버님, 가슴에 얼굴을 묻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만하세요. 아직 여자 냄새가 나. 너무 좋아. 빠져나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올라갈게요. 이번엔 정말 뛰어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명 싫다고 했는데 몸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았잖아. 따뜻했잖아. 더 원했잖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어요. 골프 재밌었어. 응, 그냥 그랬어. 너는 뭐 했어? 그냥 쉬었어. 그러고는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시아버님 방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분도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야, 생각하지 마. 하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품, 그 거친 손, 그 간절한 눈빛.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앞으로 모든 걸 무너뜨릴 시작이라는 걸.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한잔 하시죠. 좋지 오늘은 제대로 마셔보자. 남자들은 료칸 바로 갔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남았어요. 샤워를 하고 유카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38이지만 아직 괜찮았습니다. 몸매도 유지하고 있었고 피부도 깨끗했죠. 언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봤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취한 상태였어요. 은경아 나 좀 토할 것 같아. 화장실로 뛰어갔더니 진짜 토하더라고요. 겨우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응 미안 내일 아침에 봐.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코까지 골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행 와서도 이 모양이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별이 많았죠? 그때 옆방 발코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아버님이 계셨어요. 못 주무세요, 아버님. 민준이 너무 취해서 말이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잠깐 산책할까? 답답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10분만.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요. 10분만요. 로비로 내려갔어요. 료칸은 조용했습니다. 투숙객들 모두 잠든 시간. 정원으로 나갔어요. 석등이 은은하게 길을 밝혔습니다. 시아버님이 천천히 걸으셨어요. 저도 따라갔죠. 은경아 내일 돌아가면 우리 이렇게 만날 일 없겠지. 그러게요. 그동안 고마웠어.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저도요 아버님.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네. 너 정말 행복해. 민준이랑.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었어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뭐가요? 너도 나만큼 외로운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울지 마. 내가 잘못 물었어.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도 외롭다니. 그게 내 잘못이야. 민준이가 못난 거지. 시아버님이 손수건을 꺼내셨어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고맙습니다. 은경아. 네. 나 지금 미쳐 있어. 너한테. 아버님 또. 마지막이야. 내일이면 영영 못 볼 텐데. 한 번만 더 안아주면 안 될까? 시아버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은경아. 이게 마지막이야.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외로웠어요.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엔 더 꽉 안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든든했죠. 68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가슴. 시아버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은경아 너무 예뻐. 아버님, 이렇게 예쁜 여자를 혼자 두다니. 민준이는 바보야. 그 말에 왜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세게 안겼습니다. 시아버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시아버님 손이 제 턱을 들어 올렸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요. 한 번만.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집요했습니다. 볼에 입술이 닿았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은경아 나 못 참아. 다시 얼굴을 돌렸는데 이번엔 입술이 마주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혀가 들어왔어요.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 경험이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반응했어요.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시아버님이 키스를 멈추셨어요. 은경아, 우리 방으로 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은경아, 저 올라갈게요. 손을 뿌리치고 뛰었어요. 료칸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빨개져 있었어요. 키스 자국.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나 방금 뭐 한 거야? 시아버지랑 키스를. 며느리가 어떻게 해?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아래쪽이 뜨거웠어요. 욕망이 꿈틀거렸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 시간을 있었을까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톡톡톡. 숨을 죽였어요. 은경아, 나야. 시아버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줘. 못 들은 척 했어요. 은경아, 제발. 나 미치겠어. 톡톡톡. 민준이 깰까봐 무서웠어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밀고 들어오셨어요. 아버님, 나가세요. 안 돼. 민준이 자고 있어요. 괜찮아, 안 깨. 강제로 안아 올리셨어요. 누우세요. 쉿, 조용히 해. 화장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문을 닫으셨어요. 좁은 공간에 둘만 남았습니다. 제발 아버님. 은경아, 너도 원하잖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까 키스할 때 느꼈어.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시아버님이 다가왔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어요. 은경아. 손이 유카타 속으로 들어왔어요. 안 돼요.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어요. 능숙한 손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여자를 다룬 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했어요. 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렇지, 솔직해져.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입술이 목에 닿았어요. 뜨거운 입맞춤.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나 참았어. 이틀 동안 정말 참았어. 이제 못 참아. 유카타가 벗겨졌어요. 몸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님 눈빛이 변했어요. 예뻐, 정말 예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안 쳐다봤거든요. 시아버님이 옷을 벗으셨어요. 68배 몸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탄탄한 근육, 넓은 어깨,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너무 컸습니다. 아버님, 그게 놀랐지. 나이 들어도 여기는 안 늙어.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어떨까? 시아버님이 다가왔어요. 은경아, 아플 거야. 천천히 할게. 이성이 외쳤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며느리잖아. 하지만 육신은 정직했어요. 더 원했습니다. 시아버님 손길이 능숙하게 몸을 어루만졌어요.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들어왔어요. 아, 소리를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키스했어요. 소리 삼키게 눈물이 났어요. 아프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완전히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움직이셨어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능숙한 움직임. 수십 년 경험.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절정이 왔어요. 목소리를 참느라 시아버님 어깨를 깨물었습니다. 시아버님도 함께였어요. 둘 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나 방금 뭐 한 거야? 시아버지랑
남편 자는 방 화장실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님이 안아주셨어요. 울지 마. 어떡해요. 제가 미쳤어요.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제가 나빠요. 둘 다 외로웠던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은 만족해 있었어요. 이 모순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은경아,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비밀?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만 알아. 옷을 챙겨 입었어요. 시아버님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에서 그냥 여자가 되어버린 침대로 갔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채 자고 있었어요. 바로 옆방에서 아내가 시아버지랑 그런 걸 했는데도 옆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에선 아직 시아버님 체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꿈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아픈 곳, 남아있는 감촉, 전부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서 씻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웅크렸어요. 은경아, 일어나. 응. 아침 먹으러 가자. 먼저 가나 좀 이따 갈게. 알았어. 남편이 나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목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스카프로 가렸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시아버님과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경이 왔네. 앉으세요. 시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 피곤한가 보네. 오늘은 푹 쉬어.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내가 어젯밤 뭘 했는지 시아버님은 태연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온천이나 가볼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는 쇼핑 좀 할게요. 은경이랑 아버지가 가세요. 저는요. 너 온천 좋아하잖아. 아버지랑 다녀와. 이렇게 또 시아버님과 단둘이 됐습니다. 객실 온천으로 갔어요. 시아버님이 예약하신 프라이빗 온천. 아무도 없는 공간.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가렸어요. 온천에 들어가니 시아버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어서 와. 몸을 담갔어요. 따뜻한 물이 피로를 풀어줬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어젯밤 일. 그 얘기하지 말아요. 후회해. 후회와 동시에 혼란스러워요. 나도 그래. 정말이요. 응,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생각나. 저도 그래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 내 촉감을. 말 마세요. 미안해, 은경아.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그 말에 시아버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원해. 안 돼요. 정말 안 원해. 거짓말 못해요. 다가오셨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경아. 키스했어요. 증기 가득한 온천에서 둘만의 키스? 이번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손이 몸을 탐색했습니다. 수건이 벗겨졌어요. 아버님, 여기는 괜찮아, 아무도 안 와. 온천 바닥에 앉았어요. 시아버님이 위로 왔습니다. 물속에서 둘이 하나가 됐어요. 첨벙거리는 물소리, 거친 숨소리,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둘 다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한국 돌아가면 안 보는 게 나을까? 그게 맞겠죠. 근데 나 못할 것 같아. 저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은경아, 우리 계속 만날까? 안 돼요.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잖아요. 그게 뭐 어때? 다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숨어서 만나면 돼. 고민했습니다. 이성은 아니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감정은 달랐죠. 좋아요. 진짜.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민준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그리고 저도 확신이 없어요. 이게 사랑인지 욕정인지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눈물이 났어요. 왜 하필 시아버님이세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나도 그래. 왜 하필 며느리일까? 운명인가 봐요. 그런가 보지. 다시 안겼습니다. 온천물처럼 뜨거운 포옹. 여행 마지막 날. 짐을 쌌어요. 내일이면 한국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았어요. 여행 잘했다. 다음에 또 오자. 그래. 시아버님은 조용했습니다. 공항 가는 차 안. 남편은 또 잠들었고 시아버님이 운전하셨어요. 제가 조수석에 앉았죠.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뒷좌석에서 자는 아들 몰래. 은경아. 네. 한국 가서 연락할게. 알았어요. 보고 싶을 거야. 저도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일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이제부터였죠. 한국에서의 비밀 관계.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욕정일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죠. 시아버님과의 연락. 매일 밤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싶어. 저도요. 언제 볼 수 있을까? 곧요. 남편 몰래 전화도 했어요. 은경아, 목소리 듣고 싶었어. 아버님, 나 지금 혼자야. 솔직하게 말해도 돼. 뭐요? 섹스하고 싶어? 아버님, 너도 그렇잖아. 거짓말 못하겠어요. 그렇지. 육체적 욕망이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채워주는 누군가, 이해해주는 사람. 그게 필요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시아버님이 제안하셨어요. 내일 낮에 볼까? 민준이는 회사 있잖아. 어디서요? 호텔. 망설여졌어요. 은경아,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만나요. 어느 호텔? 강남 쪽에 조용한 데 알아. 알았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강남역 근처 호텔. 입구에서 시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어요. 시아버님도 모자를 눌러 쓰셨고 체크인을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 다 긴장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갔어요. 깨끗한 호텔방, 커다란 침대. 시아버님이 문을 잠갔습니다. 은경아. 네. 정말 괜찮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안아도 돼. 안아주세요. 품에 안겼습니다. 익숙한 채취. 이제는 편안한 품. 키스가 시작됐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시아버님이 위로 왔습니다. 은경아, 사랑해.
그 말에 놀랐어요. 사랑이라고요. 응, 사랑해. 욕정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진짜야. 저는요. 너는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하나가 됐습니다. 호텔 방에서 낮부터 사랑을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끝나고 나서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시아버님이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은경아, 네. 우리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들키면 큰일 나. 알아요. 근데 멈출 수 없어. 저도요. 그럼 어떡하지? 조심하는 수밖에. 맞아. 이렇게 우리는 비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주에 한 번, 항상 호텔이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쁜 척 나가는 저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석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육체만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가까워졌죠. 호텔에서 함께 밥 먹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 30년. 신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냥 남자와 여자였어요. 시아버님이 물었습니다. 은경아, 나 좋아해. 좋아요. 얼마나? 많이요. 나보다 민준이가 더 좋아. 그건 솔직하게 말해봐. 남편으로서는 민준이가 당연히 더 좋죠. 남자로서는 아버님이 더 좋아요. 진심이야. 네. 그 말 들으니 기분 좋네. 저도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언젠간 들킬 텐데. 그럼 어떡하죠? 모르겠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무책임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답이 없었어요. 넷째 달,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은경아, 너 요즘 달라졌어. 뭐가? 피부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밝아지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수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하지만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 가질까? 갑자기요. 응, 결혼한 지 10년 됐잖아. 지금요. 왜 안 돼? 말문이 막혔어요. 시아버님과 관계하면서 남편 아이를 가진다는 게 이상하잖아. 왜 이상해? 우리 부부잖아. 알겠어,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나도 나이 있어. 그날 밤 시아버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아이 갖자고 해요. 그게 무슨 큰일이야? 당연한 거잖아. 저는요. 너는 뭐? 아버님하고 이러면서 남편 아이를 가져요. 그럼 어떡해? 거절할 거야. 모르겠어요. 은경아, 들어봐. 네. 우리 관계는 비밀이야. 하지만 너희 부부 관계는 현실이야. 알아요. 아이 가져. 그래야 의심 안 사. 근데 뭐, 제 마음이 복잡해요. 사랑해서 그래.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 나 사랑하잖아. 모르겠어요. 알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시아버님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육체만 필요한 걸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시아버님을 만났어요. 호텔이 아닌 카페에서. 아버님, 우리 이제 그만해요. 갑자기 왜? 이러면 안 돼요. 은경아, 전 며느리고 아버님은 시아버지세요. 알아. 민준이한테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내 아들인데. 그럼 왜 그랬어요? 외로워서. 너무 외로웠어.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려야 해요. 정말 끝낼 거야. 네. 나 없으면 또 외로울 텐데. 견딜게요. 나는. 아버님도 견디셔야죠. 시아버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한다, 은경아. 저도 사랑했어요. 애써라니. 과거형이야. 이제 과거로 만들어야죠.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은경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났어. 그래. 민준아. 왜? 아이 가져요. 진심이야. 응. 남편이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이 품은 차갑고 서먹했어요. 시아버님 품과는 달랐죠. 하지만 이게 제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날 밤 남편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은 서툴렀습니다. 시아버님과 비교됐죠.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제 삶이니까. 한 달 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기뻐했어요. 고마워, 은경아. 시아버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해. 고맙습니다. 행복해라. 노력할게요. 사랑해. 저도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알아. 정말 안녕이에요. 그래, 잘 살아.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시아버님과의 모든 흔적을. 이제 엄마가 될 거였습니다. 과거는 묻어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좋아했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오셨어요. 병문안 와서 아기를 안아주셨죠. 예쁘다. 고맙습니다. 잘 키워. 네. 둘 사이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으니까.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었으니까. 시아버님 생각도 점점 희미해졌죠.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쑥쑥 자랐고 저는 엄마가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경아, 요즘 예뻐졌어. 그래. 응몽과 달라. 엄마가 돼서 그런가 봐. 그런가. 고마워, 우리 아들 낳아줘서. 당연한 거지. 사랑해. 나도. 남편 품에 안겼어요.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시아버님과의 일은 마치 꿈 같았어요.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하지만 가끔 문득 생각났습니다. 온천의 그날 밤, 호텔의 그 시간들,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그립기도 했습니다. 이 이중적인 감정을 평생 안고 살아가겠죠. 시아버님은 어떠실까요? 저처럼 후회하실까요? 아니면 추억으로 간직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가끔 오십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서로 예의 바르게 대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 둘 다 압니다. 그때 그 일을 잘 지내냐고 눈빛이 묻습니다. 잘 지낸다고 대답하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오셨죠. 아이가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자. 안아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좋은 할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좋은 시아버지고 한때는 좋은 남자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뿐입니다. 저녁을 먹고 시아버님이 가시는 길에 잠깐 따라 나갔어요. 아버님, 왜? 건강하세요? 응, 너도. 그동안 감사했어요. 무슨 말이야?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은경아, 전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버님도 행복하세요. 노력할게. 안녕히 가세요. 그래. 돌아서는 시아버님 뒷모습을 봤습니다. 예순이 넘은 노인.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던 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시아버님도 마찬가지겠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아버지 잘 가셨어. 응. 피곤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남편이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오늘도. 뭐가? 다 챙겨줘서 당연한 거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제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요. 시아버님과의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남편이니까. 인생은 복잡합니다. 사랑과 욕정, 도덕과 욕망, 그 사이에서 흔들렸던 시간. 후회할까요? 반성은 합니다. 죄책감도 느껴요. 하지만 후회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 외로움이 뭔지 알았고 사랑이 뭔지 배웠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은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맞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의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겁니다.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평범한 주부, 평범한 엄마, 평범한 며느리.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비밀이 하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시아버님도 그러시겠죠. 둘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사랑일까요? 욕정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였을 수도 있고 둘 다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진심이었다는 것. 외롭고 간절했던 두 사람의 진심.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후회하기 전에 사랑하세요. 저처럼 복잡한 길을 걷지 마시고 정직하게 사랑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챙기고 시아버님을 공경하는 평범한 며느리로.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영원히 간직할 비밀과 함께.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